안녕하세요. 미팩TV 남규리입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셨어요? 오늘은 어제 영상에서 남기려고 하다가 못한 인생의 절반쯤 왔을 때 깨닫게 되는 것들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나눠볼게요. 리처드 J. 라이드 데이비드 A. 샤피로지엄.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가? 자신을 위한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정하는 법. 이 책을 읽고 나면 인생을 잘 살고 있다, 못 살고 있다, 그런 관점보다는 내가 지금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뭘 놓지 못해서 아니면 욕심 때문에 등등 이런 것들을 참 많이 생각하게 합니다. 그럼 제가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걱정은 적게 행복은 많이, 욕심은 적게 웃음은 많이 담아라. 그러면 당신의 가방이 한결 가벼워질 테니. 이 책은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바람직한 삶의 조건을 바꾸는 법을 찾을 때 가방을 가볍게 꾸릴 수 있음을 일깨워준다. 이를 통해 인생의 짐을 드러내고 과감하게 버리고 지혜롭게 소유하는 법에 대한 깊은 통찰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이 책 에필로그 부분을 시작할 때 있어요. 이 모든 짐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가? 이 질문 하나가 이 책 전체 내용 줄거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다음날 아침 마을을 떠날 때 딕은 보기만 해도 눈부신 자기 배낭을 뽐내듯 걸머졌다. 첨단 소재로 만들어진 아주 가벼운 최신 배낭이라 물건을 효율적으로 담을 수 있었다. 겉에는 수많은 버클과 걸쇠, 지퍼가 달려있고 크고 작은 주머니들이 칸칸이 붙어 있었으며 안에는 온갖 물건들로 가득 차 있었다. 배낭에서 입장에서 보면 그는 마치 걸어다니는 광고판과도 같았다. 딕에게는 짐을 줄일 수 없는 이유가 충분히 있었다. 일행을 책임지는 리더로서 구급상자를 비롯해 즐거운 여행에 필요한 잡동사니들까지도 빠짐없이 챙겨 넣어야 했던 것이다. 딕은 보이스카우트 출신은 아니지만 유비무환이라는 그들의 모토를 신봉했으며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에 대비하는 것을 철칙으로 삼고 있었다. 흡사 집을 지고 가는 달팽이처럼 뒤뚱거리며 걷는 동안 코이에는 하염없이 딕의 배낭을 헐깃거렸다. 그의 짐이라곤 창 한 자루와 가축을 돌보는 데 필요한 막대기 하나가 전부였다. 코이에는 딕의 배낭에 어떤 것들이 들어있는지 몹시 궁금해하고 있었다. 딕은 코이에의 호기심이 거저 반갑기만 했다. 자신이 얼마나 여행 준비를 철저히 했는지, 온갖 일에 대비하여 어떻게 짐을 꾸렸는지 자랑하고 싶어 안달이 날 지경이었다. 오후 늦게 다른 부락에 도착해서 캠프를 설치할 때 마침내 기회가 왔다. 딕은 깜짝 놀랄 그의 표정을 기대하며 버클을 풀고 지퍼를 열었다. 그리고 칸칸이 깍 들어차 있던 온갖 신기한 물건들을 하나하나 꺼내어 코이의 앞에 펼쳐놓기 시작했다. 각종 식기용품, 가위, 칼, 삽, 방향 탐지기, 천체 망원경, 지도, 수첩과 필기도구, 각양각색의 옷가지들, 비상약, 응급치료, 무엇이든 보관할 수 있는 방수봉투까지 눈이 희둥그레질 만한 물건들이 한없이 쏟아져 나왔다. 마침내 배낭이 텅 비고 모든 물건이 바닥에 펼쳐지자 딕은 마치 다큐멘터리에 등장하는 탐험가가 된 기분이었다. 지구상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오지를 탐험할 때 필요한 것들. 이란 제목에 너무도 잘 어울리는 장면이 아닌가. 딕은 가슴이 뿌듯해졌다. 코이에는 검은 눈을 깜빡거리며 작은 쇼핑센터와도 같은 짐들을 하나하나 뜯어보고 있었다. 그리고 몇 분 뒤 딕을 쳐다보며 간단하지만 깊은 울림이 담긴 질문을 던졌다. 이 모든 것이 당신을 행복하게 해줍니까? 이 모든 것이 당신을 행복하게 해줍니까? 이 모든 것이 당신을 행복하게 해줍니까? 순간 딕은 온몸이 그대로 굳어버렸다. 그 질문에는 아주 강렬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단숨에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가치관의 급소를 파고드는 그 한마디. 그날 저녁 딕은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다. 이렇게 이 책 내용이 시작됩니다. 에필로그 부분을 제가 읽어드렸거든요. 몇 년 전 하와이의 마우이 섬에 있는 한 보험업체에 강연차 간 적이 있다. 그런데 많은 청중이 나는 하나에 갔다가 살아 돌아왔다라는 써인 티셔츠를 입고 있는 것이었다. 몇 사람에게 그 뜻을 물었더니 그들은 하나로 가는 길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가는 길에 있는 7개의 성스러운 연못이며 이따금씩 나타나는 고래며 마의 산꼭대기에 있는 찰스 린더버거의 무덤 등에 대해 들려주었다. 강연을 마치고 몇 시간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차를 빌려 하나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지그재그로 수십 번이나 길이 꺾이는 소위 지역으로 가는 길이 끝없이 이어졌다. 결국 나는 13번째 커브에서 도로 안쪽에 차를 세운 뒤 문을 열고 토했다. 나는 하나에 갔다 오기는커녕 그 근처에도 가보지 못한 것이다. 하지만 차를 돌려 공항으로 가면서 나중에 꼭 다시 와보리라 굳게 다짐했다. 집에 돌아와서 15세인 딸 크레타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 애는 꼭 가볼 거라며 나만큼 좋아했다. 1년 반쯤 뒤 기회가 저절로 찾아왔다. 이번에는 크레타와 함께 하와이로 휴가를 떠날 예정이었다. 우리는 마우이와 하나를 보기 위해 이틀을 더 추가했다. 비행기를 타고 가는 동안 우리는 내내 하나로 가는 길에 볼 7개의 성스러운 연못이며 고래며 그 길에서 살아남는 모험 등이 얼마나 특별한 경험이 될까 꿈에 부풀어 이야기꽃을 피웠다. 마침내 그날이 왔다. 우리는 밖으로 나가 컨버터블 한 대를 빌렸다. 그리고 부푼 기대를 안고 목적지를 향해 출발했다. 나는 크레타에게 우리는 생애 최대 모험을 하러 가는 것이며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거라고 호언장담했다. 제 시간에 돌아와 오후에는 아이의 계획대로 해변에서 선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하나로 가는 길에는 6번째 커브에 접어들자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우리는 컴포터블 지붕을 덮었다. 그런데 그 차에는 에어컨이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속력을 냈다. 새 공기가 들어오고 더운 공기가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빨리 목적지에 도착해 후텁지근한 차 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25번째 커브에 들어섰을 때 크레타는 차를 세워달라고 했다. 멀미 때문에 죽겠어요. 크레타는 울면서 말했다. 여긴 뭐하러 온 거죠? 해변에 있는 편이 훨씬 더 좋았을걸. 나는 하나에 가면 그곳에 반하게 될 거다.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 하면서 달랬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구간은 최대한 빨리 달리겠다고 약속했다. 나는 할 수 있는 한 계속해서 엑셀레이터를 밟고 또 밟아댔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하나에 도착했다. 지치고 허기져 비틀거리면서. 하지만 우리를 맞이하는 것이라곤 판자로 지은 다 쓰러져가는 중국인 가게뿐이었다. 우리는 하나를 찾아온 다른 생존자들과 나란히 주차장에 차를 댔다. 곧이어 근처에 화장실이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 크레타와 나는 물끄러미 서로를 쳐다보았다. 그러고 있는 동안 다른 여행자들이 신나게 떠드는 소리가 들려왔다. 올라올 때 고래가 물을 박차고 솟아오른 모습 보셨어요? 네, 34번째 커브에 있던 그 식물원은 어땠고요? 꼭 딴 세상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렇게 아름다운 풍경은 난생 처음이에요. 잠시 후 크레타가 침묵을 깨뜨렸다. 아빠, 우리 아무래도 여행을 제대로 못한 것 같아요. 하나는 하와이에 있는 여느 작고 아름다운 마을들과 다를 게 없었다. 우리는 잠깐 그곳을 돌아보고 나서 컨버터블의 지붕을 열어놓은 채 천천히 해변으로 돌아왔다. 오는 길은 장관이었다. 우리는 깨달았다. 하나로 가는 길에서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하나가 아니라 그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마지막 목적지가 아니라 그곳까지 가는 여정 그 자체라는 것을. 하나로 가는 길에서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하나가 아니라 그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마지막 목적지가 아니라 그곳까지 가는 여정 그 자체라는 것을.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죠. 남은 삶의 여정은 크레타가 하나에서 돌아올 때처럼 하세요. 가는 길과 길 위에서의 경험을 즐기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을 잊지 마세요. 물론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결과에 도달하기 위한 과정, 그 과정을 즐기세요. 인생은 과정을 즐기는 게 어쩌면 전부일지도 모릅니다. 에필로그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내일의 목적을 갖고 오늘을 살아가라. 내일의 목적을 갖고 열정을 다해 오늘을 살라. 당신이 아무리 부자라 해도 당신이 즐길 수 있는 건 오로지 이 순간뿐이라는 얘기지요. 모든 건 너무 빨리 끝나버리니까요. 오늘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 참된 성공의 증거랍니다. 오늘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 참된 성공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내일이라는 바깥 경계선과 오늘이라는 안쪽 경계선이 하나로 만나는 곳. 마사이족의 격언처럼 내일의 목적을 갖고 열정을 다해 오늘을 살고 있어라는 이 책의 마무리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참 많은 것들을 느끼고 깨달았거든요. 우리가 짊어진 가방 속에는 필요 없는 것이 더 많다. 강을 다 건넌 뒤에도 여전히 나룻배를 짊어지고 가는 나그네를 본 적이 있는가? 나그네의 다음 여정은 강이 아니라 산인데도 그 무거운 나룻배를 내려놓지 못하고 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오늘의 나를 있게 한 삶의 방식이 내가 원하는 다음 목적지까지 나를 이끌어주지는 않기 때문에 절망하는 사람이 많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서 상실한 것들, 한때 자기 것이었으나 지금은 잃어버린 것들을 생각하며 슬퍼한다. 이 모든 부정적 감정 역시 불필요한 짐일 테지만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짐들을 잔뜩 껴안고 살아간다. 어쩌면 이 마지막 부분은 지금 저한테 하는 얘기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꼈나요? 오늘 하루쯤은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필요한 짐? 과연 무엇을 내려놓고 무엇을 더 담을 것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되세요. 그러면 남은 시간도 행복한 시간으로 안녕. 내일은 구독자 100명 이벤트 당첨 추천 발표할게요.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